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0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KBS, 언필칭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소설 공작소 노릇하다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KBS 메인 뉴스 9시 뉴스를 통해서 한마디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을 갖다가 보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꼴이 내렸습니다. 왜?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명예훼손으로, 왜냐하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른바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동재, 물론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재 그 기자 측에서 전문을 공개하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고, 쉽게 해서 KBS는 어디 엉뚱한 소설을 갖다 써서 9시 메인 뉴스에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갖다가 모략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훼손 등으로 남부지검에 즉각 KBS 기자와 그 허위 수사 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소하니 어제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 KBS가 사과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KBS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오늘 20일이죠. 오늘 한동훈 검사장 측은 20일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한동훈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가 즉각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 방송한 데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측은 KBS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 누군지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KBS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그냥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스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소설 공작소 노릇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대한민국, 물론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금 보면 그 주홍글씨가 찍혀서 저쪽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어떻게 보면 좀 좌천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이 양반 경력이 73년생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입니다. 최고의 검사 한동훈 검사장 코터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KBS가 19일 방송에서 사과를 하며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게 소설이란 얘기죠. 했다고 하지만 다양한 취재원을 취재했다면 허위 내용이 취재될 리가 없다. 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얘기를 들었으면 거짓말한 것이 걸러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누가 과거 김대엽식으로 소설을 만들어서 KBS에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에서는 어물쩍 사과로 끝나려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다. 다양한 취재원이 누군지 다 밝혀라. 흔히 보면 언론에서 과거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취재원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이 취재원이 아니라 이 소설가를 갖다가 보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김종필 변호사는 언론사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라면 굳이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은 아닌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즉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어느 소설을 만들어서 방송에 던져준 취재원이라면 굳이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아닌 것이다.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걸 밝힐 수 없다면 KBS 역시 해당 취재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연초에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옛날 김학인가요? 그 별장 성접대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식으로 누명을 씌웠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건 검찰총장이 아니라 개인 윤석열 입장에서 한겨레신문에다가 문제를 제기했고 한겨레 즉시 보면 사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 또 MBC에서는 이른바 제보자 X라는 이름의 지모 씨, 이 사기꾼이라고 지금 만천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모 씨를 데려다가 작전을 짰다가 흔한 얘기로 뽀록이 났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아예 KBS에서는 이른바 뭐 다양한 취재원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갖고 자기들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더니 한동훈 검사장하고 저 이동재 기자하고 흔한 얘기를 유시민을 갖다 때려잡으려고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동재 기자 측의 그 녹취록 전문 그걸 공개하고 보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이동재 기자도 무슨 뭐 협박 미수라는 되지 않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즉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동재 기자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은 한동훈 검사장은 나는 유시민 따위한테는 관심도 없다. 유시민이 1년 전 유시민과 지금 유시민은 흔한 얘기로 그 밸류가 다르지 않느냐, 말의 무게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요지 난 아예 관심도 없다. 라고 신라젠 문제죠. 이제 그거 얘기했는데 이거하고 KBS가 장난치다가 흔한 얘기로 한동훈 검사장한테 진짜 딱 걸렸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웃기는 게 보면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들개들, 흔한 얘기로 먼 개들입니다. 그 권력 주변에 권력 부실하게 좀 집어먹고 있으면서 거기서 보면 으스대고 있는 그런 권력 주변의 그 들개들, 또 엑스개들 같은 친구들, 대표적인 게 맛 칼럼니스트라는 황교익 씨입니다. 황교익 씨 뭐라고 그래? 오늘 또 뭐라고 나왔냐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의 이 KBS 오보 취재원 안 밝히면 고소 취하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에 대해서 검사에게 꼬리 내린 비겁한 KBS의 칼질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황교익 씨? KBS 재작년 누굽니까? 우리 어디에 삼척인가요? 어디서 산불 났을 때 그 김재동 거 프로 한다고 제대로 방송하지 않은 공영방송 KBS 이미 양승동 사장 체제 이미 그때부터 칼질해야 된다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KBS 시청료를 갖다가 안 내겠다고. 근데 안 낼 방법이 없죠. 전기료하고 합쳐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KBS가 뭐 흔한 얘기로 소설 공적사하다 딱 걸려갖고 아이고 뜨거라 하고 사과했더니 이거는 검사의 꼬리 내린 게 아닙니다. 소설 공작하다가 들통나서 재빨리 고개 숙인 KBS일 뿐입니다. 또 낙곰수의 김용민이라고 있죠. 예전에 2012년 그 당시 한명수 대표 시절에 출마했다가 노원에서 그 이전에 뭐 콘돌리자 라이스를 갖다가 뭐 하겠다느니 온갖 쌍소리 했던 낙곰수의 김용민이라는 친구는 한동훈 엄포의 KBS 사과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김용민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한동훈 엄포가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사장이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누명을 씌운 그 예전에 김대엽식으로 권력과 검언 유착이라는 그 희한한 말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나선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하수인인 추미애 법무장관 아닌가요? 그 추미애 법무장관의 옆에 들러리 섰던 뭐 KBS, MBC, 한겨레 등등들 그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한 사람 검사장이기 이전에 개인 한동훈이 그와 같은 누명을 써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김종필 변호사 법률적 조력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 한동훈은 엄포가 아닙니다. 또 김용민은 윤석열 엄포의 한겨레 사가 웃기고 자빠졌네. 만약에 한겨레가 그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면 한겨레 신문 기사 쓴 기사하고 회사하고 줄줄이 아마 혼쭐이 났을 겁니다. 왜? 민형사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보면은 보면 권력 주변에 좀 기생하고 있는 뭐 황교익, 김용민 따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정작 KBS 노조가 4개입니다. 제2 노조가 지금 권력의 키를 잡고 있고 뭐 공영노조, 뭐 제1노조 등은 비교적 중립 내지는 보수, 공영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KBS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20일 성명서를 내고 그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이 한동훈하고 이동재를 갖다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놈이 써준 그 소설을
버젓이 9시 메인 뉴스에 방영하면서 재구성해서 방영했던 KBS 24시간 만에 사과하니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해당 대화 녹취는 누구로부터 입수했고 전문을 구한 것인가 직접 취재한 것인가, 특히 검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조차,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조차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한테 보고도 안 합니다. 최종 결과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의 법대 후배로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철저히 코드를 맞추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특히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조차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취재원이 입수했다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 대화 녹취의 정체에 대해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KBS 보도본부가 오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대화 녹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언 유착에 대해 상대방의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라며 보도했는데, 이것이 통째로 허위로 드러나면 KBS 신뢰도 자체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라면서 양승동 KBS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에게 대화 녹취와 취재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부의 얘기입니다. 또 이와 앞서 말씀드린 4개의 노조 중에 약간 보수 성향이 KBS 공영노조입니다. KBS 공영노동조합도 KBS 본부 취재팀이 하루 만에 굴욕적인 셀프 항복을 한 셈이다. 이게 무슨 난센스인가, 코미디 같은 일인가 라고 하면서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다 카더라 하는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 행태인가, 일단 지르고 보다가 망신당하는 보도가 얼마나 KBS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줄 아시긴 하는가, 수십 년 되는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KBS 본부는 소설을 쓴 것인가, 정권의 프로파간다 스피커로 셀프 전락한 것인가 라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뻔한 거예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당초 지난해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는 청와대가 되었던 집권 여당이 되었던 잘못된 것이면 다 수사하시겠죠? 라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야말로 참 윤석열은 영원히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조국 사태 때 윤석열은 검사였을 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검사였을 뿐인 거예요. 검사니까 있는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국 지난해 사퇴하고 이번에 그 후임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내린 오단은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되자마자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윤석열을 거의 흔한 얘기로 바보를 만들었죠. 총장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검사장, 고등검사장 인사하면서 흔한 얘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사람들 몇몇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한동훈 검사장 저쪽 부산 고검으로 내려보내고, 또 누군 절로 내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막 휘두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무료가 시키려 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별장 성접대 이야기 슬쩍, 또 MBC 몰래카메라까지 이용해서 지모라는 천하의 사기꾼, 아마 제2의 김대업일 겁니다. 이 지모라는 제보자 X라는 사람을 해서 35살, 그야말로 올 4월에 당초 유학 가기로 되어 있던 검찰 출입기자 이동재 기자를 갖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운데 한동훈을 올가 넣어서 한동훈을 잡아넣고 그를 발판으로 윤석열을 찍어내려 했던 것이 아마 이 정권의 그림일 겁니다. 왜? 이 그림 전반에는 여기저기 최강욱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뭐 최고위원인가요? 다 보면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내지는 조국 밑에서 근무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른거리는 가운데 MBC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된다는 KBS가 소설 공작소 노릇하다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딱 걸렸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설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소설 공작소 역할을 하게 만든 그 제보자를 밝혀라. 그 제보자는 흔한 얘기로 언론이 보호해야 될 그런 제보자가 아니다. 그건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썩어 문드러진다. 한동훈 검사장, 자, 절대 고소 취하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기 바랍니다.